지난주 수요일이요. 며칠이었냐면 11일이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이. 제가 이제 방송을 여러분들 직접 찾아뵈러, 저 멀리 대전에서 출발해서 옵니다. 그러면 되게 한 점심때쯤 출발을 하거든요. 그 지난주 수요일 날 이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우리 이 대통령께서 한국거래소를 방문하셔서 한국거래소 이사장님이 착석하시고, 그 외에 이제 나머지 되게 이제 대담을 나누는데 이제 각 부서의 과장급들이 이제 나와서요. 물론 이제 한국시장이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애로사항들을 대통령께 직접 말씀을 드리는 그런 아주 놀라운 그런 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했고요. 물론 이제 11시부터 시작했으니까 뭐 우리가 이제 접할 수 있는 거는요. 이제 뉴스 같은 거로 접할 수 있는 건요. 이제 지난 다음에, 대담이 끝난 다음에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전반부에는요. 잠깐 그 내용을 한번 짚어가 보면서 오늘 시작을 하려 합니다. 최근에 이제 그 새 정부 들어와서 주가가요, 그래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아슬아슬한 거는 이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 이란과의 어떤 전쟁 문제로 인해서 잠깐 조정을 좀 거치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뭐 지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했던 거는 3,000포인트에서 약간의 지금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3,000포인트 갈 듯 말 듯 하다가 지금 조정을 주고 있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요. 직전 고점 뭐 3,000포인트가 아니라 3,300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300을 돌파해서 지금 우리가 못해도 한 4,800에서 5,000 한 200 정도의 박스권, 그게 지금 갇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계신 모든 종목들이 빠른 시간 안에 거의 본전이나 아니면 수익 구간에 들어서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고객 예탁금도 보면요.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고객 예탁금이 한 20% 늘어나면요. 엄청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큰 돈이 아주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는데, 한 27%면 나름대로 나쁘지는 않다. 그런 말씀 드릴게요. 물론 이제 글로벌 시장의 어떤 악재나 어떤 지금 뭐 최근에 일어나는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그런 문제, 악재였다, 호재였다 계속 반복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과 우리나라 증시가 과연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저는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그러면 어떤 내용을 가져왔냐면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이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통령,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장난치면 패가 망신.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님들 취임하고서 이런 내용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쇼킹합니다. 저는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진을 한 장 가져온 게요. 지난 6월 11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18일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제목이냐면요.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 그리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자본시장,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렇게 하자 그 말이죠. 자, 내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취임 이후에 첫 한국거래소 방문하시고 강조를 하셨다. 그래서 뭔 내용이냐? 원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앞으로 이런 짓 하면, 즉 장난을 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장난치면 여기 써 있죠. 장난치면 패가 망신. 그러니까 이 장난을 어떻게 하느냐? 한 번 장난을 치면 그냥 아웃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저도 이 간담회를 계속 들으면서요. 어떤 그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포 통장이라는 걸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IP 주소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죠? 그러니까 작전하는, 이렇게 장난치는 친구들이 실제적인 계좌는 자기 계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IP라는 거는, IP 주소는 국내에서 벌어지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한 번 걸리면 그냥 아주 퇴출시키겠다라고 얘기했으니 어쨌든 좋은 내용이다. 그리고 부당 이득이잖아요. 정상적인 이득이 아니라 아주 우리 개인 투자자들 그 소중한 돈을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그거를 환수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배당 촉진제 개편이라든가 시장 활성화도 나서겠다. 그리고 코스피 3년 5개월 만에 자, 이 내용 하나 가지고 바로 2,900선 올라섰습니다. 어제 오늘 사이에 저는 3,000포인트는 구경을 시켜줄까 했는데요. 구경은 오늘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단 3,000포인트는 가볍게 가야 됩니다. 3,300을 돌파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용을 나오면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들은 다 일단 철수하고 도망가게 마련이죠. 이해 가셨죠? 그럼 도망가는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주가가 짧은 시간 안에 2,900포인트 거의 3,000포인트에 가까이 올라섰다는 건요. 전 세계 주식시장으로 보더라도요. 우리나라 상승률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꾸준하게 거의 1년 반 동안 목이 터져라 외쳤던 이 성수장도 이제 슬슬 좀 빛을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짝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셔야 돼요. 자, 오너도 폐가망신. 자, 저는 놀랐습니다. 이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오너도 폐가망신한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 그리고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어떤 종목이요. 갑자기 급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HTS나 아니면 그 모바일로 이렇게 보시면요. 그 회사에 대한 그러니까 주담이라고 그래서 주식 담당자가 있습니다. 전화번호도 기재되어 있고 그래서 전화를 거는 겁니다. 당신네 회사가 어떤 특별한 호재도 없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급등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그 주식 담당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그런데요? 저도 모르겠는데요.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런데 왜 이 대통령께서도 오너도 폐가망신한다라고 여러분들, 오너도 폐가망신한다라고 이렇게 했을까요? 오너도 폐가망신한다. 오너도. 그 회사 오너도 폐가망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2,800여 개 종목이 예를 들어서 테마주로 형성이 돼서 주가를 급등을 시키고 크게 간 거는요 예를 들어서 18배 막 이렇게까지 갔잖아요. 자, 그런 종목들이 그 회사의 오너가 회사의 대주주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주가가 올라간다. 그럴 일은요 없습니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과거를 되돌아 계속 보더라도요. 도대체가 왜 이걸 잡아내지 않을까 저는 의심을 했던 겁니다. 오너가 모르는데 그 회사 주식이 18배, 10배씩 간다? 그리고 더 웃긴 거, 그 회사 대주주, 상무, 정무 이런 사람들이, 전무 이런 사람들이 주식을 팔아서 몇십억을 벌었네, 몇백억을 차익 실현했네라는 거, 예전에 라데견 사태처럼. 그러면 그게 대주주 오너가 모를 수가 있나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주 아주 칼을 들이댔습니다. 이 대통령께서 오너도 폐가망신한다. 그리고 상장사들 원 스트라이크 아웃. 그러니까 한 번 그런 짓을 벌이면 그냥 바로 퇴출, 상장 폐지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내용 때문에 각 상장된 회사들의 내부 통제, 정비 비상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지금 2,800여 개 종목의 대주주나 그다음에 이제 어떤 특별히 주가를 관리하고 차트를 만드는 차티스트들은 긴장을 하겠죠. 걸리면 골로 간다라는 생각에 하여튼 자기네들 조심을 하겠죠. 자, 내용을 보니까 자, 시장 우려, 혐의 단계 상패 신중. 그러니까 어떤 혐의가 발생하게 되면 상장 폐지를 신중하게 생각하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외부 세력 개입 판단도 하신다는 겁니다. 외부 세력이라고 하면요. 국내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대포 통장 가지고 캐나다, 미국 아니면 동남아 이런 데서요.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 증권회사에서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요. 소수 지점이 되니까 문제가 돼서 분명히 잡아낼 수 있겠죠. 그런데 해외 증권사를 통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거를요. 발각을 하게 되면 바로요. 야, 이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계좌를
일단은요, 정지시키는 게 좋은 방법인데 이미 지나간 다음에 주가가 작전 끝나고 한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 내용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에 넘기면 금감원에서 세워라 내워라 뭐 태양이 녹쓰냐 기차바퀴 빵꾸 나냐 그러고 그냥 둔다라는 얘기잖아요. 저도 그날 그 내용을 봤어요. 지난주 수요일 날 그냥 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들은요. 다 돈 다 빼고요. 이미 비행기 타고 자 골프 치고 있습니다. 나이샷 이러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요. 그러니까 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에서 이상하다 그러면요. 일단은 거기에 크게 들어온 큰 자금들 그죠? 소수 계좌나 소수 지점을 일단은 정지를 시키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요. 참 저도 놀라운 이제 충격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걸려도 남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걸려도 남아 인식계약. 그거까지 그 재수없어 걸리더라도 내가 조사받고 뭐 걸리더라도 과징금 뭐 이렇게 내더라도 벌금을 내더라도 그래도 남아. 내가 한 300억을 벌었는데까지 그 뭐 한 50억, 20억 내면 되지. 그죠? 그래도 남는다. 이거 자체를 깨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부 통제나 준법 감시 강화가 시급하다. 그러니까, 이거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지금 새 정부가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공식화, 여기 공식화하고 강경 대응 기조를 예고했다. 그러면 주가가요, 3,500, 4,000포인트, 5,000포인트 가는 거라니까요. 예. 그게 가는 거라고요. 예.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주가 조작, 시세 조정, 주가 조작, 시세 조정, 허위 공시.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허위 공시입니다. 허위 공시. 그리고 여기에 빠졌는데요. 주가 조작, 시세 조정, 허위 공시 말고요. 뉴스, 기사가 있습니다. 기사가. 여러분들 저 모르는요. 이런 그 인터넷 신문사도 있었어? 라고 하는, 그런, 처음 보는, 그러니까 그것도 한 60여 개가 넘습니다. 인터넷 신문사에서 처음 보는 신문사에서 그 회사에 대해서 막 말도 안 되는 그 기사를 써 내려가죠. 그런 것도 잡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증받지 못한 그런 아주 이 인터넷상의 그런 어떤 경제에 관련 그 기사를 종목에 관한 기사를 허위 공시처럼 뿌려대는 그런 인터넷 신문사들은 단호히 척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디 이데일리 이런 데 보시면 돼요. 아시죠? 자, 그래서 불공정 거래에 연루된 상장사는 즉시 상장 폐지와 부당 이득 전액 환수. 자, 여기서요. 즉시 상장 폐지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대주주입니다. 왜냐하면 대주주 지분이 한 10%, 8%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8, 90%는 개인이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모르고 이게 정상적인 회사고 멀쩡한 줄 알고 이런 허위 공시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갔는데 상장 폐지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를 해서 국고로 가서 국고로 쓰이는 게 아니라 이 회사에 내가 그러니까 사기를 당한 거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여기 들어왔던 대주주들한테 전액 환수해서 일부는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자 13일 그러니까 간담회가 있은 지 그 이틀 후에 금융투자 업계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 이 대통령의 원 스트라이크 아웃 방침에 따라 정부는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거래정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를 거쳐서 신속한 퇴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렇게 추진하려면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동안 자리를 잡고 지난 그런 어떤 정부에서 일어났던 제가 늘 얘기하는 신성장 기업이라고 하는 특례상장부터 시작해서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해서 큰 돈을 갈취하는 동안 그냥 눈 감고 뒤돌아서 모르는 척 했던 그분들은요, 반드시 교체가 돼야 된다. 그래야 이게 따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는 게 맞고 그래서 잘못된 게 나타나면 거기서 신설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바로 그냥 금감원과 같이 협동해서 바로 처벌할 수 있고 계좌를 동결시키고 하여튼 돈 다 뺐으면 끝까지 추적해서 다 받아내야 된다. 이 정도까지만 내용을 지난 11일 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정도만 돼도요, 그냥 2,900, 3,000원 쉽게 붕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갑니까? 아니에요. 그냥 정상적인 종목들이 제자리로 찾아가는 거고, 어떤 종목이 BPS 대비, 일도 코스피 200, 코스닥 150까지는요, 일단 0.5배 이하까지는 인정을 하나. 그 외 나머지 종목은요, 안 됩니다. 모든 2,800개 종목은요, 어떻게 정상적인 종목은요, PBR이 1배 정도의 지금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게 정상입니다. 또한 PPS 대비 말도 안 되게 막 10배, 막 7, 8배 거래되는 건요. 반드시 그것도 철퇴를 내려야 된다. 그러면 금방 갑니다. 오래 걸리지 않아요. 이 정도만 시스템으로 밀고 나가시면 대략 한 2개월에서 3개월이면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4,800, 5,000은요. 그냥 갑니다. 알겠죠? 제 말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미리 감지하고 이미 고객 예탁금들이 뭉칫돈이 들어오고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거래정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거쳐서 신속한 퇴출 조치. 정말 멋진 얘기 다시 한번 읽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예고되니까 기업 전반에서도 내부 통제 준법 경영 체계를 보다 강화해야 된다. 자 얘네들을요 다시 얘기하면요 지금 비상이 걸린 겁니다. 비상이. 그러니까 왜 이럴까요? 아니 자기네들하고 상관이 없으면 그러거나 말거나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요 상장된 회사들의 소위 이제 대기업 대주주들이 난리가 났죠. 한 번 걸리면 그냥 아웃이래. 그리고 다 환수한대. 막 이러니까 부당이득 전액 환수하고 그 환수만 하겠어요.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죠? 정말 아주 멋진 내용이다. 저는 지난 수요일 날 이제 방송 끝나고 이제 저녁에 가서 이제 뉴스를 이제 많이 뒤져봤거든요. 뒤져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